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예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였고,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남편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좋다고 하였고, 가난했던 저희 집에서 저를 마치 떠넘기다시피 남편과 일찍 결혼을 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는 사뭇 다르게 결혼 후에는 일도 잘 하지 않았고 맨날 기술을 배운다며 페인트 칠을 몇 주 배우다 그만두고 그 이후 공사판 노가다를 나가다가 또 그것도 그만두고 이것저것 계속하긴 했는데 남편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한평생 돈 버는 짓거리 하면서 나름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바뀌는 건 없다며 인생 참 거지 같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술이나 마시던 남편이었죠. 특히 결혼하자마자 제가 임신을 하였기에 남편이 만드는 생활고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여 자신의 욕구를 풀어주지 못하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바람을 피우다가 끝내 저에게 목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치도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솟구쳤으나 제 뱃속의 소중한 아이 때문에 꾹 참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사정을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걸리면 한동안 바람을 안 피운 척 하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무리 울면서 말해도 자기는 원래 생각 같은 거 없는 놈이라며 오는 여자 안 막는다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안 주고 임신 때문에 거동도 힘든 저를 약 올리더군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던 터라 심지어 제 앞에서 저희 집 전화기로 상간녀와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더니 저희 집 앞까지 불러서 임신한 저를 놔두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제가 병원도 못 가는 걸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대출까지 해주시고 저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그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같이 있느라 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고 한참 뒤에서야 집에 들어오더니 당당하게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돈 같은 건 못 주고 앞으로 그 여자랑 같이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거들떠도 안 보냐고. 그래도 당신 핏줄이고 당신의 아들인데 한번 안아라도 봐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봐야 뭐가 바뀌냐고. 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얼굴 봐야 서로 힘들어질 테니 그냥 앞으로 남편은 없다 생각하고 살라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집안이 파탄나고 이혼을 한 이 인간이 남겨준 것은 당시 들어가 있던 반지 하방에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었습니다. 저는 주인분께 사정을 하며 그 보증금을 받아서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는 산후조리를 하기 전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저희 친정집은 저와 갓난쟁이 아들을 벌레처럼 여기며 매일 눈치를 주는 아버지 덕에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다가 몸이 조금은 나아진 이후로는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가자 친정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이혼한 딸이 집에 다시 들어와 평생 있을 생각을 하냐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에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결혼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울면서 호소해도 오히려 저보고 자기는 딸 다 키웠으니 당장 나가라던 아버지가 너무 미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보수적인 아버지와 싸우며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저를 위해 매일같이 집에 와서는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그동안 밖에 나와서 음식점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갔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만큼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남들이 다 가는 학원 한 번 못 보내주고 아들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메이커 운동화 한 짝 못 사줄 동안 아들은 돈에 너무나 한이 많이 맺혔지만 항상 힘들어하던 저를 더 배려하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속도 깊은 아이라 가끔씩 저희 친정엄마가 힘들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며 답답한 나머지 남편 이야기를 거론하며 남편인 그 자식 찾아가서 돈이라도 받아오라고 할 때면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는 제 아들이 할머니에게 아빠 이야기 하시지 마시라며 엄마인 자기가 지킬 거라던 제 아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마냥 집에서 쫓아낸 딸이 내심 걱정은 되었는지 저희 엄마를 통해서 돈을 얼마씩 보내셨고 그 돈을 모아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 조그마한 음식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도 적어도 교육만큼은 시킬 수 있었어요. 어릴 때 딸이라 딱히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버려진 이후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희 아들만큼은 저는 잘 몰라도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 한번 안 해보고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번이나 호소하자 어느 날부터 마음을 잡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학원도 다니고 하더니 금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때 남들이 다 하는 영재교육 이런 걸 못 시켜줘서 이제서야 제 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준 모자란 부모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풍파들이 있었지만 저는 적지 않은 돈들을 벌게 되어 아들의 등록금과 아들의 결혼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었고 중간에 저에게 재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남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남편과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편 이후부터 남자랑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진심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제가 주던 학비들과 생활비도 전부 모아두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엄마처럼 음식 장사를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랬던 저에게는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음식 장사라니 제가 아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평범하게 대기업 다녀서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고 결혼도 못한다고 자기는 사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중에 요식업 한 가지 길인 것 같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를 봤기 때문에 적어도 장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생긴 것 같다며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음식 장사를 시작하더군요.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만약 음식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망하게 되면 그땐 다시 마음 접고 대기업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한 조건으로 아들은 그렇게 음식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의 음식 장사는 처음부터 겉멋에 들려 시작한 게 아니라 대학 시절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식당들을 토대로 조사한 노트들만 수두룩했고 전국의 맛집이라면 그게 푸드트럭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니며 연구를 반년 동안 하더니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호프집을 하나 차리더군요. 그동안 아들이 모은 돈들과 대출 그리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장님이 투자를 해줘서 50대 50의 지분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픈 전부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저희 음식점 폐점 시간이면 매일 안주 요리들을 수십 번씩 만들면서 맛을 테스트하며 보내더니 결국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불안 반 기대 반으로 그런 아들을 지켜보았으나 3년도 채 되지 않아 5군데의 지점을 확장하며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자기도 솔직히 1년은 조마조마했는데 3년째 지나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 안정권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서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샀다며 제 이름의 명의로 사주더군요. 매달 생활비 드릴 테니 이제는 음식 장사 하지 말라던 제 아들을 보니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이 마치 이날을 위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벌은 돈으로 어떻게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겠냐며 말을 하자 제 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는 내가 어렸을 적 충분히 저를 버리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자기가 엄마였으면 그 지독하게 미웠던 아빠 때문에라도 자기를 버렸을 것 같다고 말하며 수십 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느라 요즘 관절도 안 좋고 병을 달고 사는 거 다 안다고. 그러니 자식인 저를 위해서라도 아픈 몸 이끌고 이제는 일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더군요. 정 일을 하고 싶으시면 아들 가게나 한 번씩 나오셔서 관리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에 결국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들의 일은 단기간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호프뿐만이 아니라 커피숍도 오픈하면서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돈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아들도 그때는 이제 연애도 하며 곧 결혼을 할 무렵에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아파트 하수관이 막혀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그 수리공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나도 그 얼굴은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노동과 피로에 찌들어 매일 술만 달고 살던 그 얼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다가 제가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 저인 걸 깨달았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반말로 희죽이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났나 보네. 라고요. 자기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더니 인생 참 좋아 보인다며 자기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아서 좋겠다고 아들은 어디다가 버렸냐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답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자기 혼자 이 말 저 말 하더니 나중에는 저희 집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더군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더니 급기야 안방까지 들어가서 아들 사진을 보더니 멍하니 있더군요. 그러면서 사진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혹시 자기 아들 아니냐며 말하길래 저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집을 갑자기 나가더니 주말에 아들이 있을 때 전 남편이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널 낳아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라며 안으려고 하자 제 아들은 전 남편을 밀쳐버리더군요. 아들은 전 남편에게 미치셨냐고 저는 아빠가 없는데 무슨 아빠냐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친아빠라고 그동안 자기가 안 보고 싶었냐며 눈물을 계속 쥐어 짜내자 아들은 그냥 말도 안 섞고 경찰에 바로 연락하여 자택에 이상한 사람이 침입했다고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들에게 붙들려 나가면서도 자기 아들과 아내라고 소리치는 전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들에게 사실 배관 수리공을 불렀는데 저 사람이 올 줄 몰랐다고 그 이후에 우리 사진을 보더니 저렇게 또 찾아온 거라고 말을 하자 아들은 저에게 엄마 앞으로 저런 인간은 절대로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다시 또 나타나면 그냥 말도 섞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 남편은 나타났고 아들의 말대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인간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손편지로 자기가 잘못했고 저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다는 등의 글들로 도배하다시피 한 편지들을 보니 참 기도 안 차더군요. 아들과 제가 만약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보려고 했을지 생각하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하자 아들은 전 남편을 갑자기 불러들였고 남편은 아들에게 너무 보고 싶었다며 이제 자기의 진심을 받아주는 거냐며 김칫국을 잔뜩 먹고 설레발을 치자 제 아들은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말하는 그런 혈육 관계로 부른 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못 받은 20년간의 양육비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 불렀다고. 당신이 만약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자 전 남편의 울먹거리는 눈빛이 확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잘 살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 돈을 받고자 하냐며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남편에게 아들은 엄마의 수십 년 인생이 그 몇 푼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당신은 당신 혼자 잘 처먹고 바람 피우고 살아오는 동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들 당신 말대로 돈으로 몇 푼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그 몇 푼이 엄마의 인생이었다고 반드시 받아낼 거라고 하자 순식간에 도망치듯이 사라진 전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결국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금은 감액되었지만 그 돈까지 다 받게 생겼어요. 저희한테 어떻게든 빌부터 돈 좀 받으려고 했던 그 인간은 오히려 저희한테 돈을 돌려주게 되자 자기는 돈이 없다며 울며불며 난리던데 참 인생이라는 게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든 돌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은 이미 했지만 아직도 어디 가면 이쁘다는 소리는 종종 듣는데요. 그게 외근으로 일하러 나가서도 업체 사람들이 제가 처녀인 줄 알고 전화번호를 묻거나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꼬실 때가 있어서 저는 당당하게 손에 있는 반지를 보여주면서 저 결혼했습니다 라고 항상 말을 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모님 소개로 만났는데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회사를 다니던 건실한 청년이었던 남편과 저도 공기업을 다녔기에 둘의 만남은 누가 더 잘났다, 모자르다 이런 것도 없었고 선남선녀라고 말을 들었어요.
저는 날티나는 남자나 너무 잘생긴 남자들은 얼굴값 한다는 걸 잘 알기에 오히려 적당히 생기고 건실한 남편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님 소개로 결혼까지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결혼할 때도 걸리적거리는 일 같은 것은 없었어요. 남편은 뭐랄까요? 가족이라면 정말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한테 잘하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건 뭐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가족이라면 진짜 꿈뻑 죽어서 우리 부모님은 안 챙기면서 자기 부모님은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집으로 뛰쳐가고 가정보다 자기 가족이 먼저인 인간이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런 모습을 보니 내가 아이를 낳으면 잘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2번이나 임신을 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이 하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이를 얼른 낳아야 된다는 둥, 그게 효도라는 둥. 시댁에서도 정말 그런 압박을 엄청 했었고요. 그 때문인지 결혼하자마자 정말 집착이라고 느낄 정도로 임신에 목을 맸었던 남편은 처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남편도 애써 침착해하며 원래 그 시기에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위로해 주더니 남편은 둘째 아이를 잃고 저도 너무 몸도 안 좋고 힘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저에게 이제는 위로는커녕 화를 갑자기 버럭 내면서 그 이쁜 얼굴 믿고 젊었을 때 어떻게 몸을 굴렸길래 애가 이렇게 안 들어서냐며 막말을 하던 남편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연애 딱 3번 해봤어요. 임신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고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은 보통 3년에서 4년씩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자기가 만난 여자가 10명이 넘는다는 식으로 말하던 인간이었는데 저보다 더 많은 여자를 바꿔가면서 만난 인간이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나도 치가 떨렸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남편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로 둘은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쇼윈도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며칠이 지나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말을 했지만 저는 싸늘하게 남편을 노려보면서 젊었을 때 더럽게 놀았을 것 같다고 말한 여자랑 무슨 아이냐고 딱 잘라서 거절했고 남편이 오히려 저를 구박하며 당신이 아이를 못 가지니까 순간 나도 좀 화가 나고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말하겠냐고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건 실수로 잘못 말했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무작정 아이를 가지자며 갑자기 저를 끌고 가던 남편에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때렸더니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진짜 대화도 거의 없어졌고 서로 밥도 따로 먹기 시작했죠.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화가 난 듯 그날의 이야기를 했었고 아버지는 분노하셨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론 화는 나겠지만 이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잖니. 좀 시간을 가지고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내뱉었던 망언들 죽을 때까지 사죄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기죽이면서 내가 왜 당신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난 단지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거기에 발끈해서 내 뺨을 때린 거잖아. 너 보기보다 상당히 뻔뻔하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 얼굴에 손을 대? 라고 하더군요. 저는 또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차마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결혼식을 위해 부모님께서 빚까지 내서 혼수랑 이것저것 보태쓰라고 돈도 해주셨고 항상 저를 보면서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본인들에게 효도라고 했던 말과 아버지가 신중히 결정하라는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대화도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보란 듯이 저녁 먹고 술까지 먹고 늦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주말에도 시댁에 들어가 있거나 저에게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래도 집에서 계속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소파에 누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이 인간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요. 잠결에 제 방에서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들은 저는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술에 취해서 계속 통화를 하던 남편이 잠에 들고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 순간 저는 거실로 나가서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통화한 목록을 확인했더니 글쎄 사모님이라고 이름이 적힌 여자가 있더군요. 처음에 봤을 때는 회사 사장님, 사모님인가 했었지만 둘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군요. 차마 제 입으로도 말하기는 그렇고 확실한 증거들과 대화 내용들이 있었고 이 사모님이라는 여자는 알고 보니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 상사의 아내였습니다. 남편보다 무려 5살이나 많았던 그 여자와 바람이 난 제 남편이었어요. 이 분노와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남편 휴대폰에 적힌 그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상사는 저에게 자기 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중후한 남자 목소리에 저는 제 남편과 사모님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 상사는 깜짝 놀라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상사라는 사람과 근처 카페에서 만나 증거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 모습은 40대 초반의 남성이더군요.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증거들을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다며 사실은 몇 달 전 비 오는 날 회식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너무 달려서 1차를 시작으로 3차에 4차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상사 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도 기억해요. 남편이 저랑 대판 싸우고 처음으로 외박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상사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내와 남편과 셋이서 추가로 맥주를 마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신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했다고 하더군요. 상사의 그런 말들은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내뱉으며 가정이 있는 여자가 자신의 부하 직원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에 눈물을 갑자기 뚝뚝 흘리는 모습은 마치 저의 비참한 현재 처지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그 이후로 그 남자와 저는 없던 감정도 생기고 제가 서로 분위기 전환이라도 하자며 밥도 몇 번 먹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맞바람이 되면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두 부부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바뀐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 요즘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맨날 집에도 없는 거야? 딴 남자 생긴 거야? 여자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제는 남편 밥도 안 챙기는 거야? 라고 훈계질하는 모습에 저는 순간 욱하고 화가 나서 끝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야, 너 바람 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디 조강지처를 놔두고 바람 피는 자식이 뱉을 소리냐? 라고 하니까 남편이 시치미를 떼면서 증거는 있냐는 그 말에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증거를 전부 다 들이밀었더니 남편은 엄청 당황해하면서 왜 여태껏 말을 안 했냐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랑 당장 이혼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5살이나 많은 그 여자는 그냥 만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깨고 그럴 여자가 아니라고 그 여자도 유부녀고 그런 여자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가정을 깨냐는 말에 치가 떨리더군요. 그건 네 사정이고 애초에 바람 필 때부터 각오한 거 아니야? 이미 그 여자 남편에게도 싹 다 말해서 너 이제 회사 잘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딱 잘라서 못 박아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저에게 갑자기 무릎 꿇고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정말 사랑하는 것은 저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얼굴 보기도 이제는 싫더군요.
상사인 그 남자도 회사에서 남편이 생난리를 쳐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지발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랑 이혼 문제까지 생기자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해서 결국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임신을 한 겁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뻔했습니다. 남편과는 쇼윈도 부부로 살았으니까요. 제 남편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송 도중에 배가 계속 불러가니 남편도 모를 리가 없었고 대체 누구 아이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저는 말해줄 의무도 없어서 버티고 있는데 2개월만 지나면 출산까지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상사인 애아빠도 자신도 지금 이혼 소송 중이지만 제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아내와 소송은 그냥 아내가 잘못한 것으로만 되어 있으니 소송을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아이도 책임진다고 하는데 남편과의 소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가 바람펴서 저도 바람핀 거라며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 아이까지 자기 아이로 그냥 감싸 안아줄 테니까 이혼 취소하고 제발 다시 부부로 살자고 하는데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